여수 제주를 잇는 카페리 뱃길이 11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해양관광 활성화는 물론 남해안 해상교통의 거점 역할이 기대됩니다. 올 들어 닫혔던 국제 크루즈선 입항도 다시 열렸습니다. 다음 달 여수항에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 1,280명은 여수 엑스포장 등을 둘러보게 됩니다. 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대형 컨테이너 크레인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지원 대상이 아니라며 예산 지원에 미온적입니다. 광양제철소 4조 2교대 근무 형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광양제철소 경영진과 지역사회는 업무의 연속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조 3교대를 희망해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와 제주를 잇는 정기 카페리의 뱃길이 11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오늘 취항한 카페리로 인해 여수 관광 활성화는 물론 농수산물 수송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길이만 189m의 15,000톤급의 거대한 선박이 출항을 기다립니다. 화물차와 승객을 같이 태우고 여수와 제주를 오가는 카페리입니다. 지난 2004년 여수와 제주 간 뱃길이 끊긴 지 11년 만에 다시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운항하는 카페리는 카페와 식당은 물론 고급 객실을 갖추고 매일 한 차례씩 왕복 운항하며 소요 시간은 5시간 정도입니다. 엑스포역이 바로 옆에 있어 수도권으로부터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아져 연간 4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카페리를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제주도를 자주 가는데 이번에 이 항로가 생겨서 너무나 반갑고요. 원래 비행기 타려고 가려고 했는데 근데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배 한번 타면 좀 낭만도 있고 그래서. 카페리에는 승객뿐만 아니라 8톤 화물 차량만 200대 이상 실을 수 있어 지역 농수산물의 물동량 운송도 수월해지게 됐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국내 여객선 가운데 최초로 안전웹을 개발해 비상사태 발생 때 여객선 내의 탈출 경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로 많이 적체된 화물 현상을 저희 제주와 여수를 한일고속이 연결함으로 통해서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운항 중단 11년 만에 다시 열리는 여수 제주 간 뱃길. 남해안의 관광 중심으로 여수항이 해상교통의 관문이 되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또 다른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전남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국제 크루즈의 여수항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20일 중국인 관광객 1,280명을 태운 25,000톤급 중국 태산호가 여수항에 입항해 관광객들이 여수 엑스포장과 순천만 국가정원, 나간읍성 등을 둘러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제 크루즈선 입항은 중국 칭다오에서 제주를 오가는 4박 5일 일정의 크루즈가 여수를 경유하는 것으로 전라남도는 입항 때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대대적인 환영식을 베풀 계획입니다. 컨테이너선의 대형화 추세 속에서 광양항에도 초대형 컨테이너 크레인 도입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 반영에 미온적이어서 지역 해운업계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광양항 내 컨테이너 화물 하역 크레인은 모두 26대입니다. 이 가운데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화물 하역이 가능한 24열 크레인은 단 한 대뿐. 현재 광양항에 16대를 점유하고 있는 22열 크레인은 생산성이 낮고 안전사고 우려도 크다는 게 지역 해운업계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그래서 세계 해운 시장에 2만 TEU급 초대형 선박 70여 척이 본격 운항을 시작하는 오는 2018년 이전까지 24열 크레인을 추가 도입해야 하지만 정부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기재부는 최근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 예산 120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대상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항만공사는 광양항의 미래 경쟁력이 걸린 사업 예산인 만큼 국비 지원 노력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액을 정부에다 다 지원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저희 예산과 일부 투입되고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국고 지원을 건의드리는 상태입니다. 아직 국회 예산 심의가 남아있는 만큼 예산 확보를 위한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당 공사의 공사라든가 그다음에 컨테이너부두 운영사의 재무 구조로는 자체 설치가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항만 활성화 차원 및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가 지원을 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광양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장비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정부의 관련 국비 예산 지원 의지가 광양항이 동북아 거점 복합 물류 항만으로의 진퇴를 결정할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4조 2교대 근무 형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 10일 현장 직원 3,300여 명을 대상으로 근무 형태 개선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4조 2교대가 70.8%로 4조 3교대 28.7%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이 같은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일부터 이틀 일하고 이틀 쉬는 신 4조 2교대 근무 형태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광양제철소 경영진과 지역사회는 업무의 연속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과거 근무 형태였던 4조 3교대를 희망해왔습니다. 정부의 지방교육 재정 효율화 방안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부담시키는 것과 관련해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시도교육청은 열악한 재정에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자체 해결해야 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지방교육 재정난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교출 경비로 지정할 경우 열악한 재정 상태를 과연 시도교육청들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금년 15년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든지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에서는. 그러나 내년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저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재정 교부금도 지역교육청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교부금 배분 기준에 학생 수 비중이 31%에서 50%로 확대되면서 학생 수가 적은 전남은 교부금 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농어촌 교육을 황폐한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통폐합된 학교는 전남 186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661곳입니다. 교육부는 학교 통폐합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경제 논리만을 앞세운 정책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학교 통폐합하고 재정교부 인센티브를 연계시키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제 뜻을. 광주와 전남, 전북, 제주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움직임을 놓고 여야 의원 간의 열띤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가칭 신민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 전 지사는 오늘 오전 서울시티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까지 발기인들을 모아 연말 안에 창당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천정배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노선과 방향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앞으로 대화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내시군의 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7.2% 늘었습니다. 도내시군이 부과한 재산세액은 지난해보다 7.2% 증가한 1,304억 원으로 이는 개별 공시지가가 상승한 데다 나주 혁신도시 개발과 동부권의 신규 아파트 분양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군별로는 여수시 233억 원, 순천시 187억 원, 광양시 167억 원 순이었으며 지난해에 비해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시군은 광양시로 24억 원입니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가 여수시에서 회의를 갖고 경도 복합리조트 최종 선정을 위한 시군 간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회의에서 전남 22개 시군 자치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의 복합리조트 후보로 지정돼 최종 선정을 기대하고 있는 경도리조트에 대한 홍보와 함께 복합리조트 선정 때까지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의 현실화를 건의하고 돌산 해상케이블카와 덕충동 창조경제혁신센터 현지 시찰을 통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전남도의회가 오늘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 해양수산부, 국회 등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는 전국적으로 연간 약 16만 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있고 이 가운데 24%가 전남 해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국가 책임하에 이를 수거 처리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해양 쓰레기 때문에 해양 오염이 심각하다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상 체계적인 수거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수 해경이 관할하는 해상에서 해마다 50구의 변사체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수해경 관할 해역에서는 모두 251구의 변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0년 43구로 집계된 이후 해마다 늘어 2013년에는 62구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47구로 다시 줄었습니다. 진 의원은 한 해 해상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전국적으로 751구에 이른다며 해상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사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람의 힘만으로 비행하는 2015 인간동력 항공기 경진대회가 오는 18일 고흥 항공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활주로에서 4차례 비행으로 400m 거리를 가장 빠르게 비행한 팀이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공기역학 성능의 항공기를 개발하는 능력을 겨루는 이번 대회에는 서울대와 카이스트, 순천대 등 10개 팀 1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순천시 명예읍면동장협의회가 농촌마을 범죄 예방용 CCTV 설치에 써달라며 500만 원의 성금을 순천시에 전달했습니다. 순천시 명예읍면동장협의회는 지난 2013년부터 위촉해 활동하고 있습니다.